자, 오늘 뭐 해야 될 게 뭐 잘 알겠지만 우리가 미적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 이게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미적분 원투가 있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수투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수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되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미적분 2에 가면 수열의 극한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이 극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얘는 다가선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어떤 뜻이라고? 다가선다. 그럼 뭐가 다가서냐면 정역이 다가섰을 때 그 정역에 대응되는 치역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니? 추세라든지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봐. 자, 이게 A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X가 A로 다가섰을 때 A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서는 것도 있을 거고,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A로 이렇게 다가서는 경우도 있겠지. 그랬을 때 Y의 값은 바로 하나는 왼쪽에서 다가서는 걸 자극한이라고 하는데, 이 자극한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이 되고, 우극한 A의 결과는 당연히 3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A이고 얘가 1이고 얘가 3이라고 하면 가정, 물론 이게 Y는 fx라고 가정을 해봐봐. 그러면 리미트 어떤 나오냐면 X가 A로 다가서는데 A보다 왼쪽에서 다가서는 것을 자극한 이렇게 이야기해. 왼쪽에서 다가선다 이런 소리야. 그러면 A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서면 Y의 값은 이렇게 가고 있잖아. 어디로 가고 있지? 1로 가고 있잖아. 이 fx는 어디로 다가서고 있어? 1로 다가서고 있어.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a로 다가서는데 x가 a보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서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 경우는 y는 지금 이렇게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것도 1로 다가서고 있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실제 함수값은, 즉 FA는 얼마가 되냐? FA는 3이지. A에 대응되는 Y의 값은 실질적으로는 3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얘를 우리 수학에서는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하고, 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함수값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일치하는 것은 뭐라 그러냐? 연속이다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여러분이 컨티뉴얼 이런 말은 이제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배우냐? 연속성 이런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배우게 되냐면 미분이다라고 하는 걸 배워요. 뭐 어떤 사람들이 뭐 말 되게 많지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봐보세요. 이 점보다, 자 이게 경계라고 하는 거죠. 네. 이 경계 왼쪽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이거예요. 이 오른쪽의 순간 기울기는 이것이죠. 네. 이 값이 서로 일치하면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간 기울기가 서로 같은가 다른가 이 말의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순간 기울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고요. 어쩌면 간에 그런 이야기인데 결론은 무슨 말이니? 자,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경계 왼쪽과 오른쪽이 일단 뭐가 돼야 돼? 일치가 돼야 돼. 아니 뭐 일치가 돼야 기울기가 같은지 다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놈은 끝 지점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순간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지 사실.
얘는 어떻게 만나?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나고 이렇게도 만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 지점하고는. 그러니까 예초상초에는 이렇게 열려있는 어떤 공간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 순간 기울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이해돼? 어쨌든 이게 우리 미분이다라고 하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 원시 함수를 구해주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 이제 적분한다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미분 이전의 상태의 원래 식은 어떤 식이었을까? 이거를 이제 밝혀주는 것을 우리는 적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배우는 것은 이거 네 가지만 배워요. 뭐 한다? 극한, 연속, 미분, 적분 이것만 배우면 돼요. 물론 이제 우리 친구는 여기에 이제 미적분 2를 이제 또 배워야죠. 아니 미적분 2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건 뭐냐면 1차 함수 이게 1차 함수예요. 2차 함수, 3차 함수 막 이런 거란 말이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다항함수 이렇게 해요. 그럼 다항함수는 모든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요. 단지 여기에다 뭘 취했다거나 절대값을 취했거나 가우스를 뭐 취했거나 이러면 이제 뭐가 돼요? 아니면 이 왼쪽에는 3차 함수를 그리고 오른쪽은 뭐 직선을 뒀거나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경계 왼쪽과 오른쪽의 싸움이란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뭘 배우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의 이제 미적분을 또 배우지. 이런 게 이제 미적분 2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나 사실은 똑같아요. 단지 함수의 모양이 얘가 조금 더 불편하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조금 더 불편하지. 뭐 그런 어떤 모양새인 것 뿐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이론은 미적분 1에서 다 배웁니다. 함수만 가르치면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요? 자, 어쩌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조금 열심히 좀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이 지금 7월 5일이잖아요. 그럼 8월 쪽에 아니 9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또 저기 중간고사를 본단 말이죠. 진짜요? 10월 초에 볼라나? 9월 말 10월 초에 볼라나? 그럴 수 있겠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볼지. 그러면 딱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학 때 뭔가 공부를 이렇게 해놓지 않잖아. 그럼 2학기 때는 또 엄청 또 뭐가 벌어져 있어요. 신기하게. 뭐 죽으나 살아 이제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 AI 시기에 뭐 좋은 대학 나와도 뭐 별걸 열었더만 왜냐 다 잘리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의 그 많은 인재들이 왜 15만, 20만 이렇게 잘리겠어. 다 이제 그런 뭐 변호사 막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왜냐? 이놈의 인공지능 얘가 더 잘해. 그 굳이 걔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 회계사 막 이런 거 진짜 별 볼일 없는 직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 시간에 조금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잠깐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뭐 보수 정권은 다 정신병자들이라서 뭐 저는 뭐 별로 그냥 그러나 보다. 근데 이제 이 이재명의 정권에서 국가에 서남부에 지금 벌써 892조 정도를 돈을 쏟아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892조가 어느 정도 큰지는 여러분 뭐 몇천억 막 투자한다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몇천억을 지나면 1조예요. 10조, 100조 막 이런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입니까? 옛날에 그 삼국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 때 저기 영남이 더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호남이 더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호남이 훨씬 더 큰 인구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인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모든 공업단지를 우리 박정희 어르신께서 영남에 무지막지하게 투자를 한 거죠. 산업단지가 다 저기 영남벨트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다 이게 산업벨트가 조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업을 짓고 이런 호남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으니까 다 어디야? 울산, 마산, 뭐 저기 부산, 저기 대구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인구는 거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 배제고 사건만 보세요. 만약에 이 호남이 인구수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잘 산다. 그럼 걔네들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못해요. 옛날에 일본이 저기 한국에 엄청난 혐한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작년 그러니까 7월 달에 6월 달이죠. 6월 달에 우리나라 수출 물량이 1,000억 불을 넘었었어요. 일본보다 훨씬 더 큰 수출 물량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뭐라고 해봤자 기회도 안 들어와요. 왜냐? 우리보다 더 수출량도 우리나라가 걔네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수출은 훨씬 더 많이 해요. 그렇게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지랄해도 아이고 참 하찮은 새끼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호남 지역이 지금 어쩌면 인구수도 작고 산업 기반도 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이 이번에 산하권의 892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앞으로 여러분 전라도 쪽으로 대학을 가시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어쩌면 지도가 뭐 이렇게 됐다고 쳐요. 여기가 이제 저기 목포 쪽이고 여기가 뭐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저기 고흥 뭐 이쪽이고 이쪽이 뭐 해남 쪽이고 이쪽이 뭐 남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남해안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 알겠지만은 여기에는 뭐가 앞으로 이 부산에는 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북구 강로가 당연히 들어와요. 네. 우리나라하고 유럽이 연결되는 그 시발점이 바로 부산에서 형성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다 알겠지만은 지금 저기 호르무즈 해협, 만나카 해협, 대만 해협, 뭐 수에즈 운하 이쪽에 다 뭐 서로 돈 내놓으라고 맨날 싸우고 연병하잖아요. 그리고 훨씬 더 유럽으로 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해양수산부가 다 부산에 지금 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저기 위에 북부강로를 거쳐서 유럽, 노르웨이 그쪽으로 아무튼 어쩌든 간에 뭐 핀란드, 노르웨이 이쪽으로 지나가지고 덴마크 쪽으로 아마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항로가 이제 뭐 2028년도에 아마 당장 건설이 될 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산에 대한 항로에 가장 큰 이득을 받을 게 물론 당연히 대한민국이죠. 그 다음에 어디? 일본, 중국, 인도, 캐나다 이 놈들이 다 여기에 이것에 다 걸쳐서 가는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미국 서부, 뭐 캘리포니아 이쪽 뭐 이런 것도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항만 쪽으로 예를 들어 북부 항로로 가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거기 엄청 춥잖아요. 쇠빙산을 막 가야 되잖아요. 날씨가 춥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에너지를 다 어디서 보충하겠어? 음식. 여기서 못해요. 어디가 있어? 바로 여수 광양 화공단이 있어 여기가. 에너지를 다
다 여기서 채우고 출발한단 말이죠. 여수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여수하고 광양항만. 왜 그러냐면 에너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배후 공단으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제 유럽 쪽에 뭐 진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이 광주에 지금 뭐가 들어온다는 소리냐면 여기에 여러분은 이제 반도체에 뭐 전공정, 후공정 막 이런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잘 이해 못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광주에 전공정 팩이 4기가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무려 800 몇 조가 이제 800조가 투자가 된다고 쳐요. 이 해남 땅에는 뭐가 투자가 되냐면은 여기는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훈련을 시키고 막 교육을 시키는 그런 센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AI가 지 마음대로 뭐 알아서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이 해남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삼성이 여기에다 거의 한 20조 가까이를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 800조 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800조만 투자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반도체 팩 4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누가 뒤로 쫓아오겠어? 그 반도체를 그 부품,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한마디로 제 협력사들이 또 한 800조가 또 들어옵니다. 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얘한테 물품 데리고 가는 그 협력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해안 이쪽 벨트가 거대한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잘 알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전남 공에 가면 나라 우주센터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가 또 있어요. 물론 이쪽에 가면은 여기가 이제 뭐 저기 뭐죠? 무슨 3호 조선소가 있죠? 이쪽에 가면 3호 조선소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대한 하나의 어떤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왜 울산이나 이런 데가 포스코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돼가지고 그 지역이 다 먹고 살아. 옛날에는 3만 명이었거든요, 거기가. 포스코 건설되고 짜고 해가지고 인구수가 5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인구수가 도저히 대등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겠지만 여기가 첨단 산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지방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랄 연명을 해도요. 콧바퀴밖에 안 굽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차별 막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차별할 수가 없지. 지네들이 더 못 사는데 무슨 차별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들어온 놈들이 있어요.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제 누가 들어온지 아세요? 국제기구가 들어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지금 차이나가 지금 맨날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AI 국제기구를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다 써요. 이미 그건 확정이 돼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국제기구가 어디로 오는지 아세요? 여기로 들어옵니다. 벌써 9개 국제기구가 이미 어느 정도 잘 이야기가 좀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광주, 이 서해안권이 완전히 국제적인 도시가 돼요. 국제적인 도시. 그냥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봐보세요. 지금 여기 목포대하고 여기 순천대가 맨날 지금 뭡니까? 뭐 의대 뭐 이거 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자빠졌는데 얼마나 한심한 줄 아세요? 아니 이 목포대는 의대를 포기해야 돼요. 여기는 뭘 해야 돼요? 여기는 에너지 이제 뭐 이공계 계통으로 이게 집 좀 키워야 돼요. 육성을 해야 돼요. 이 바보놈들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순천 이 지역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산업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바이오, 뭐 이게 뭐 이런 어떤 정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돼요. 저기 광양, 여수 이런 데서 공장을 짓고 순천은 뭐 하는 거야? 그 배후 도시로서 인간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이제 확장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순천대에 어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국토 발전적으로 봐서 되게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서해안 이쪽 지역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벽이 되거든요. 개벽. 이 위에 가면 이제 반도체 후공룡까지 여기 이제 이게 아산 막 이쪽으로 가면 후공룡까지 완벽한 거대한 이런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겨버리는 거죠. 물론 뭐 이쪽에는 여전히 뭐 중화학공업이나 뭐 이렇게 얘네들 했던 데가 있거든요. 뭐 아니면 방산, 항공우주, 뭐 사천에 가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국가 자체가 하나의 어떤 거대한 어떤 산업 자체로 변해가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주에 가면 에너지 공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텍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굉장히 좀 높죠. 어느 정도냐면 뭐 어쩌면 간에 칼텍이 지금 뭐 시립대급은 됩니다. 시립대 서울 시립대보다 조금 높다. 아무튼 뭐 그 정도 급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 이제 광주에 가면 광주 과학기술원이 있어요. 지스트라고 하는데 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주의 천단 지구에 AI 고등학교가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쪽 자체를 뭘로 변모를 시켜버리냐면 AI 어떤 거대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 동쪽과 서쪽의 인구수가 대등해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 정도 걸리냐? 내가 생각했을 때는 4, 5년밖에 안 걸려요. 4, 5년 후면 완전히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했을 때는 그럼 이제 대학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꼭 대학을 가야 되냐? 사실은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날에 어떤 미래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이래요. 사실은 나는 뭐 굳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대학입니까?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어?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겠어? 생각. 아니 생각은 너보다 더 잘하지. 12개를 막 이게 한 방에 받아들고 회계사, 변호사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 창의가 없잖아요. 에? 왜 또 창의가 없어? 그 많은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뭐야 최고로 뭐 완벽한 조합을 찾아내서 항상 그쪽으로 가는 그런 데이터 어떤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그런 게 당연히 뭐 데이터 링크라든지 다 이게 연결이 다 되는 건데 걔네들이 뭘 못하는지 알아?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 한 잔을 못 마시는 놈들이에요. 걔네들. 내가 일어서야 되고 주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걸 건너서 물을 몇 도씨로 맞추고 이런 것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떼도 모르겠어. 막말로 말하면 저기 뭡니까 보일러 놓고 하수구 뚫고 이런 사람들이 떼도를 벌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솔직히 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요. 왜냐 그건 AI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데가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그때가 이제 앞으로 한 4, 5년 지나면 진짜 최고급 인력이 돼 있을걸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세상이 올 거란 말이에요. 뭐 옛날처럼 회계사, 변호사, 막 의사 아니야. 이제 끝났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런 세상이 벌써 후루룩 벌써 이만큼 와버렸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가장 잘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죠. 중국 애들 휴머노이드 봤어요? 네. 우와 어때요? 사람은 똑같잖아요. 봐. 그러니까 걔네들이 또 이 생각을 못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러니까 첨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 다 실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각오는 있죠.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지금 떨어지는 게 뭐냐? 전력 인프라가 좀 약해요. 중국은 풍력, 태양광, 원자력, 전력을 왜냐하면 AI 시대에 가장 많이 쓴 게 뭐겠어요? 결론은 전력이야. 전력을 댈 수 있냐 없냐 이거죠. 걔네들 전력을 얼마나 잡아먹는데? 미국은 하드웨어 저기 뭐 하드웨어도 그 소프트웨어도 다 돼. 그런데 미국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력을 공부를 못하는 거야. 걔네들은 맨날 규제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러니까 원자력도 못 세우고 뭐도 못 세우니까 그 많은 전력을 공부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자력 지금 뭐 세운다네 어쩐다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노릇이지. 그 다음 이제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이런 데서 막 이제 규제를 해버리고 막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니까 당연히 그쪽 부분은 떨어지겠죠. 근데 한국은 그래서 한국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제3지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닌 제3지대를 만드는 거죠. 뭐 서드 에어리어 어쩌면 제3지대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 5년이 걔네 그 거대한 강대국으로 따라갈 수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그런 어떤 시간상의 이 텀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학을 조금 뭐 아까 뭐 그런 것은 뭐 그렇다고 치고 대학에 간다면 그럼 어딜 가야 되냐? 결국은 이 전남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게 좋아요. 그것도 뭐 여러분은 그럼 제일 만만한 대학이 전남대죠. 그래도 유일하게 그것도 전라남도에서 가장 그래도 또 높은 대학이 뭐 종합대학으로 전남대죠. 종합대학으로 났습니다. 전남대를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아니 뭐 저기 전공 바꾸고 뭐 이러면 되지. 대학 가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 그 이야기 안 했어? 그 우리 그 친구 순천대 가지고 순천대 졸업할 때 바로 뭐 해버려요? 바로 그 학교 선생님 붙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 돼. 공부를 그러면 역전이 돼요. 이게 뭐 개똥이나 서울대 나오고 봐도 그게 뭔 상관이야. 지금 AI한테 다 뒤지는데 전혀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저희 대학 가가지고 뭘 해야 되겠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 내가 구급 공무원을 해버릴까, 뭘 해버릴까, 뭐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공무원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 국가에서 돈을 다 내주는데 무슨 그러면서 뭐 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취미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하면 되죠. 아니 내가 대학을 다녔는데 4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구급 공무원 못 붙은다고? 그런 정직 빠진 놈이 어디가 있어? 뭐 7급 공무원 좀 어려워도 9급 공무원 정도는 당연히 이거 고등학교 졸업에도 붙은 그런 시험인데 그걸 못 붙는다고? 아니면은 두 번째. 그러니까 사실은 봐봐 여러분 학교에 가면 영양교사라고 하잖아요. 사서 선생이야 요즘 교사야 다. 그러니까 막 영어수학 선생 이런 거 하지 마. 머리 복잡하게 뭐하고 그런 짓을 뭐하래. 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왜. 청소. 그것도 괜찮지 뭐 아니면 뭐 기사 있잖아 막 뭐 컴퓨터 막 세팅하고 막 이런 거 시설 관리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세계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대학 4년 공부하면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바보들아. 공무원을 하는 거. 아니면 두 번째는 이제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 현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SK나
아니면 삼성, SK 삼성에서 지금 800조 원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먼저 뽑을 것 같아? 전남 지역에 사람은 30% 우선 채용을 한다니까?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 이 대학이 유일하잖아 사실은. 네. 아니 9,000명 뽑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고 최소한 3만 명 뽑으면 9,000명은 전남대들을 뽑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 안에 내가 기 들어가면 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연봉이 6억 막 이래. 여기는 뭐 연봉이 뭐한 4천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연봉이 막 6억 막 이래요.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지. 아 이번에 저기 성과급 막 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막 6억씩 막 뭐 하고 이런 거 못 봤어요? 근데 여기 가가지고 그걸 하면 되고 그걸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어. 거기 가가지고요. 아 내가 연구직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 하면 돼? 생산직 해도 돼. 뭐 어쩔 거야? 뭐 생산직 하는데 뭐 엄청난 뭐가 필요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들 잘 따라하고 거기 시험에 붙기만 하면 되지. 그럼 얼마나 요구하는 게 뭐 없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죠. 생산직인데. 들어가도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어이 내가 대학을 간다면은 이거 뭐 딱 머릿속에 생각해놓고 이거 한 여러분이 대학 졸업할 때가 딱 한 4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고 딱 걸리는 시기가 4년이란 말이죠.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여러분 대학 딱 졸업할 때쯤 이게 공장들에 다 세워져요.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인생의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뭔가를 알고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세상이 열려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 그 친구 보세요. 그 오는 곳에서 전화도 5명인가 4명 오는데 거기에서 합격을 해버리잖아요. 어쩌면 사회선생은 사회선생. 내가 그거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회선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 가르치고 편하고 세상 이야기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영어 수학 맨날 공부하고 숫자 뭐야 야 뭐야 틀리면 미안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평생 생각하고 연구해야 돼. 얼마나 불편해.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면 깊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판때기를 가만히 봐보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재명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국토 대개정을 해버리라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죠. 아무리 공공기관 이전해도 어때요?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냥 일할 사람들을 그러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얼마나 똑똑해요. 나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생기면 많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지치지 말고. 왜 지쳐? 기쁜 마음으로 4년 후에 또 멋있는 또 새로운 인생이 펼치니 나는 그때까지 뭘 해야 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공부하는 게 즐거워. 4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얼마나 즐거워. 사회에 구성으로서 한 일을 하면서 한 5억씩 받으면 얼마나 인생 즐거워. 삼성이나 SK 들어가면 진짜 즐거운 인생 되는 거지 막말로 말하면. 즐겁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생활하는 게 즐거울 거라 뭐. 왜? 나름대로 프라이드 있잖아. 나 대기업 어디 다녀. 돈 많이 벌고. 뭐가 문제야 뭐가. 심지어
심심하면 뭐 하면 되고? 아니 외국 여행 갔다 오고 또 에너지 충전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냥 아름다운 사람 만나서 같이 인생 또 깊은 대화도 나누면서 그건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아. 또 음악도 듣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제 조금 더 큰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40대쯤 되면 아마 인간은 죽지 않는 그런 삶의 어떤 세상으로 도달할 거예요. 인간의 이 기억을 빼내가지고 육체는 우리가 죽을지 모르지만 이 기억은 아마 영원히 사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또 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뭐냐면 오늘 원래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져와서 원래 수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게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수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미적분 1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미적분 1을 쌤을 사오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너는 지금 그리고 이 수요일 날은 그냥 수업을 미적분으로 수업을 좀 할게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5시 몇 분? 뭐 될 수 있어? 그 시간이 돼? 그때 뭐 할 거 아니야? 방과후를 다 시험 끝났는데 빼면 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좀 같이 와서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지금 그러면 학교에서 미적분 1을 하고 확통을 배운다는 거야? 아니면 미적분 1, 2를 배운다는 거야? 미적분 원만 하고 2학년 2학년 선택 과목 수학 관련해서 하니까 그건 시험 안 들어가고 그럼 선택하지 마. 수학은 일단 골치 아파. 그러니까 선택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저기 뭐지 필수 과목이면 내가 선택을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저기 좀 공부 좀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좀 성적 좀 내자. 잘 됐다 그러면 그럼 계속 미적분만 할 수 있잖아. 근데 미적분 그걸 잘하면 뭐가 좋냐? 미적분 2 할 때 엄청 쉬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이제 우리 고3 그 친구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그 친구는 이번에 70점이 넘었지. 그런데도 미적분 2를 듣는 애들이 60명밖에 안 돼.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만 미적분 2를 듣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70점 맞아도 1등급이 될 리가 없어요. 기껏해야 3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9등급 체계에서. 너는 2등급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걔가 지금 뭘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저 수능에서 3등급 맞을 자신 있어요. 이래도 그게 이제 늦게 깨닫는 거지. 늦게 이제 뭔가가 이제 자기한테 찾아오는 거지. 근데 어쩌든 간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1학기가 지나가는 2학기 때 이제 나는 이제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밖에 없어. 이거 지나면 여러분 이제 없어. 대신 뭐야 이제 수시 쓰고 뭐 써가지고 이제 대학 가는 수밖에 없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야 이게 이 9학기가 이제. 그러니까 조금 뭔가를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좀 하셔야 된다면서. 좀 열심히 합시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4년 후에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SK나 이게 들어가가지고 5억씩 받으면 되지. 얼마나 인생 즐거운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때는 이런 세상이 열리지를 않았어. 그리고 이 모두 배우고 막 이런 것은 선생님 누구한테 배웠겠어? 나 혼자 연구해서 다 배운 거야. 뭐 지금은 재미나이가 있어서 다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을 내가 다 이해를 했거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좋아. 이게 대려 저 새끼가 내 직업을 빼앗겠다 이런 개념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이게 열려있구나. 나한테 열려있구나. 이 생각을 하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다? 기대된다. 이 생각을 하시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뭐 가져가야 돼? 미적분
미적분 교재를 써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한번 그거 알아보세요. 부교재 뭘로 할 것인지. 뭘 알아야 뭐 부교재 뭘 해줄 거 아니야. 그런 것들 안 알려주시네요. 아 진짜 좀 알려주면 미리 좀 공부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뭐 어쩌면 간에 뭐 방학 동안에 저기 쌩으로 해야지 어쩔 수 없이.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7월 8일 날 5시 좀 넘어오면 바로 오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